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 팁. 오늘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죠. 자, 사회편에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얼과 중인이라는 주제죠. 조선 후기 이 계층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이 하부 지배층인 서얼과 중인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뭐 집값 올라가지고 막 신분 상승하고 그냥 난리가 났나 봐요. 근데 말이지, 어중간하게 위한다고 이 막 장기술 부리고 막 요렇게 하다가는 인생 안 풀린다, 그치요? 이런 걸 시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나 봅니다. 자, 서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서얼은 양반 첩의 자식이었었어요. 자, 이 서얼들은요, 조선 후기에, 이 양반 첩의 자식으로서 우리 이제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라는 각종 신분 상승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신분 상승 운동, 소청 운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서얼들의 소청운동, 신분상승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게 되면서 이들은 양반 대우를 받게 되더라. 자, 반면에 중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서얼들과 중인, 이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인은 기술 관료들을 지칭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중인들 위항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문화편 가시면은 위항문학이다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면 이 중인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을 막 흉내내면서 자신들이 신분을 막 높게 대우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시사라는 문학 동호회를 만들면서 이런 문학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는구나. 이 기술 관료들이 문학 활동하면서 우리도 양반 좀 코스프레 좀 해볼까? 이런 활동을 했었던 시대가 바로 언제다? 조선 후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이 신분 상승 운동은요, 결과적으로는 서얼과 달리 실패하게 되었구나 라고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부 지배층인 서얼과 중인을 구분하시는데 이들이 신분 상승 운동이 좀 실패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성공한다라는 이런 차이점, 그리고 기술 관료들 서얼이 아니라 중인이다라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 포인트였었어요. 다음으로 가보자. 천주교 박해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천주교라는 이 주제는 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포됐었던 새로운 사상이자 종교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었어요? 천주교는 이 당시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는 천주교 박해가 이어졌었다라는 내용들을 봤었죠. 자, 그러면 천주교 박해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해철, 예전에 이제 가수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 신해철이 일본 신주쿠 건물에서 지하 이거를 정조준하고 있나 봅니다. 야, 여기 지금 독립운동하는 이 시대로 넘어왔나 봅니다. 탁구 선수 신유빈이 말이죠. 황사가 불고 막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지하층을 순순히 벽을 격파하고서요. 그러면서 약을 주문했나 봐요. 좀 손이 아파졌나 봐. 옆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기행을 일삼는 이 헌법 선생님이, 이 헌법 선생님 지금 뭐 하시나 봤더니 말이지, 다행히 이 씨가 아니셨다, 조 씨였다. 다행이신가 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천주교 박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조 시기 때 있었던 박해죠. 신해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 정조 시기 때 있었던 신해 박해가 최초로 이루어진 천주교, 정부에 의한 천주교 박해였다라고 봤었어요. 이건 뭐였죠? 윤지충이라는 당시 남인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신주를 불태워서 이제 천주교식으로 의식을 행하겠다라는 것이 조정에 알려져서 이제 발칵 뒤집어졌었던 사건이죠. 이게 바로 뭐다? 신해 박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윤지충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처형을 했었다라는 최초의 박해였었죠. 이 정조시대 때는 대규모 박해로 이어지진 않았었어요. 왜냐? 당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인들,
예, 이 남인들이 신자의 주축이었다. 이 당시 정조의 이 탕평책을 뒷받침하는 세력에 대표적인 정약용 같은 사람, 남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박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대규모 박해로 나왔었던 사실상 최초의 박해는 순조 시기 때 있었던 신유 박해예요. 자, 이 순조 시기 때 신유 박해는 노론 벽파들이 주도했었던 박해고요. 이 시기는 정순왕후 수렴 청정기다라고 봤었죠. 예, 순조 시기 때에는 시기를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 앞부분은 노론 벽파들의 시기, 그리고 이후에는 안동 김씨의 시기다. 자, 그런데 이 신유 박해, 순조 시기 때 있었던 신유 박해를 일으켰었던 세력은 안동 김씨가 아니에요. 안동 김씨가 천주교를 박해했다라고 하면 오답인 거야. 왜? 안동 김씨는 천주교의 비교적 우호적이었었거든. 누가 이를 박해했었냐? 노론 벽파들이 이를 박해했었다. 자, 이 신유 박해는요, 이 노론 벽파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 천주교 관련된 이 남인들, 이들을 제거하고 정조 시기 때 있었던 개혁들을 좌초시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정약용, 자, 남인 출신 이 정약용이 유배가게 되지요. 그리고 청에서 우리나라 왔었던 주문모 신부, 이 사람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요,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교인, 이 사람도 신유 박해 때 처형당하게 된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었던 사람들 3명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유 박해 때는요, 이런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자 당시에 황사용이라는 사람이, 자, 서찰 백서를 써서 이제 이 프랑스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일을 벌이려다가 발각이 되었구나. 그래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신유박해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신내박해, 두 번째 신유박해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겠어요? 이제 기해박해죠. 기해박해는 헌종 시기, 지금 세도 정치 시기예요. 헌종 시기 때 있었던 기해박해였었습니다. 자, 이 기해박해는요, 당시 세도감은 풍량조씨들이 주도해서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겠다라는 이런 명목하에 일어났었던 박해다. 당시에 정하상이라는 당시 천주교 신자가 처형당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또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 박해 3가지 이렇게 보셨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헌종 때 이어졌었던 병오 박해 때는요,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천주교 신부죠. 이 김대건 신부가 처형됐었던 박해로 이어지기로 했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 보자. 어떤 암기팁이 또 있을까? 자, 19세기에 있었던 밀란, 농민봉기, 세도 정치 시기에 해당하죠. 예, 이 순조, 헌종, 철종이라는 이 3대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 시기에 이때 많은 밀란이 이어졌었구나.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해지고 막 정감록과 같은 예언 사상, 이 나라 망하는구나라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조선 후기 후반부 때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건 2가지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건이요. 이 홍경래의 난은요, 순조 시기 때 있었던 농민 봉기였었죠. 자, 이 순조 시기 때 있었던 이 밀란은 왜 그랬나요? 바로 여기 있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 세도 정치 시기 때 특히나 이러한 일들이 크게 벌어지게 되죠. 평안도 지방은 뭐라고도 하죠? 관서 지방이다 또는 서북 지방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료에서 구분을 하시라 그랬어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지역 차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 평안도 지방에 대한 지역차별 때문에 이 평안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에 대항했었던 난이었었다. 이 시대가 언제다? 19세기 순조 시기 때였었다. 자, 이 홍경래의 난은 주변 지역들을 막 점령하면서 확대됐었는데,
당시에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이 난은 진압되었구나. 아,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진압되었다라는 그 결과까지 알아두시자. 하나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 대표적인 또 다른 난이다. 세조정치 말기 때 있었던, 뭐죠? 철종 시기 때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가 또한 내용이다. 자, 이 철종 시기 때 임술농민 봉기는요, 진주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됐었던 이러한 농민 봉기 밀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진주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임술농민 봉기는요, 바로 삼정의 문란. 예. 당시 뭐 세금 체계라고 볼 수 있었던 전정문정 환곡의 삼정의 문란. 예. 수탈이 만연했었구나. 삼정의 문란이라는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하여 나쁜 놈의 사또가 있었구나. 요 새끼 그냥 말이지. 백낙신이라는 사또 이런 수탈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도 키워드로 구분하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농민 봉기 밀란이 확산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자, 박 교수를 안핵사로 파견해서 이를 시정하고자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뭐 요 스토리는 조금 거시해가지고 제가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뭐 간단히 한번 스토리 한번 보고 예, 요 키워드 한번 매칭해 볼까요? 철분이 부족한 임산부는 철분이 부족하면 안 되죠. 술자리에서 좀 예민하셨나 봐. 백인분 낙지를 먹고 진주 목걸이를 봤는데 그냥 네네네 XX 쳐드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암기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